안녕하세요. 제8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강의 차례 1입니다. 차례 2입니다. 현대 의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직 의료입니다. 의료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동관계 내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위 의료인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나 시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사회는 전문가를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의 준전문가, 전문가 보조자, 단순 노무자의 순으로 상위직과 하위직의 위계를 이루면서 밑변이 넓은 피라미드형의 단계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전체로서 전문가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 신분제에서의 상하관계와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혈연을 기준으로 상하관계를 이루던 신분제는 폐지되었지만 가불관계에서의 능력을 기준으로 상위직과 하위직을 구성하는 전문직의 구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 혈연으로부터 능력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연을 기준으로 하는 상하관계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지만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상하관계는 가불관계에서와 같이 언제든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서열을 정하는 불변의 기준은 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극에서 보듯이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임금이 그 부모보다 서열이 높지 않았습니까? 직위가 높은 자는 상급자가 되고 낮은 자는 하급자가 됩니다. 다만 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려고 했던 장유유서와 같은 경험이 과거 우리나라에는 있었습니다. 결국 능력을 기준으로 한 상위직과 하위직의 위계를 이루는 전문직제는 혈연을 기준으로 상하의 위계를 형성하는 신분제와는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의료인 중심주의는 의료 영역에서의 전문가 사회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 중심주의, 간호사 중심주의 또는 변호사 중심주의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인 중심주의의 구조는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의 의료 종사자들이 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무와 명칭에 대한 독점도 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직무의 독점성은 면허제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법은 의료인에 대하여 행위 독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의료 종사자 중에서 의료기사 등에게는 의료기사 업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에게 보장되고 있는 행위 독점과 다른 의료 종사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업무 독점을 합하여 편의상 직무 독점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의료인 중심주의에 의하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 종사자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각각의 의료 종사자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지시에 따를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그동안 독점해왔던 의료인만의 직무가 다양한 종류의 의료 종사자들의 직무로 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료는 조직 의료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특성상 의료에 있어서는 의료인을 포함하여 여러 직역의 종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법상의 의료 종사자로서는 의료인 이외에도 한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및 조산사의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도가 확립되기 전인 일제 하에서 침구 적골, 안마, 산파 등에 관한 단편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자격을 수여받은 기존의 유자격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측면에서 특별히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 종사자로는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와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료인의 명칭 사용 독점권 내지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 의료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 독점권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등 응급구조사 등의 의료 종사자에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의료 종사자에게 명칭 사용 독점을 규정한 것은 의료 종사자로 하여금 각각의 명칭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긍지와 책임을 자각하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유 사업자 등이 의료인의 유사한 명칭을 모용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무자격자가 의료 종사자의 명칭을 사용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비슷한 명칭이란 사회 일반에 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서 의료인과 같은 인상을 주는 적골의 침술의 치과, 기공의 등을 말하고 환자에게 의료인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인형의 경영진단의 나무의사 등의 명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명칭을 사용함의 의미는 광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대화 시에 칭하거나 명함에 인쇄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하여 의료인의 종별을 5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는 전통의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료인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은 대체의학이 아니라 정통의학, 제도권의학, 학교의학 또는 공식의학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인의 종별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3종의 의료업자, 즉 제1종 의사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및 제3종 보건원 조산원간호원을 규정한 것을 1962년 의료법이 의료업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으로 전면 개정한 데에서 유래합니다. 조산원과 간호원은 1987년 개정 의료법에 이르러 조산사와 간호사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시 간호보조원의 명칭도 간호조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료인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보건의료인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합니다.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예컨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의료보조요원, 약사, 영양사, 보건의료행정가, 체육인 등도 모두 보건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건의료인의 개념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분쟁조정법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의료분쟁조정법 상의 보건의료인이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및 약사, 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편 의료인 중에는 전문 자격증이 요구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의와 전문간호사가 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전문의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에는 전공의, 치과의사 전공의 및 한방전공의가 있습니다. 전공의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레지던트란 인턴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서 26개 과목입니다. 치과의사 전공이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합니다. 인턴이란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레지던트란 인턴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암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종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서 11개 과목입니다. 한방전공이란 수련한 방병원에서 한의사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 수련회 및 전문 수련의를 말합니다. 일반 수련이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 방병원에 소속되어 임상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문 수련이란 일반 수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 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전문 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 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친구과, 한방안이비인후 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및 사상체질과로서 8개 과목입니다. 전문간호사란 간호사가 일정한 수련 기간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문간호사는 1973년 개정 의료법에 의하여 보건, 마취, 정신의 3개 전문 분야의 분야별 간호사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 분야로서 13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인에게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칭 사용 독점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이라 함은 의료기사 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확인 유진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17년 개정 의료법은 기존의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개칭하였습니다. 의료정보는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종전의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안경사란 시정보정용에 한정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응급구조사란 의료인과 함께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 종사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응급구조사는 그의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응급구조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한지의료인이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를 말합니다. 한지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의료법의 시행 당시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1986년 개정 의료법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간 의료인 양성이 급진전되어 무의면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의료법에 의한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무의지역 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이 컸음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의료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간호조무사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료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제도는 의료보조원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의료보조원법 시행령의 현행의 의료기사 제도와 더불어 간호보조원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시행되던 것을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의료법에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보조원 의료 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1984년 동규칙 중 안마사를 분리하고 간호보조원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호보조원의 명칭은 1987년 의료법의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자라 함은 의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적골사 침상구사를 말합니다. 적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적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사란 환자의 경혈에 뜸질이라는 구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적골시술은 양방의료에 속하고 침구시술은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적골시술을 위하여는 의사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침구시술을 위하여는 한의사의 면허를 요합니다. 다만 구법제하에서 이미 침사구사적골사의 자격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에 한하여만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구적골시술에 한정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들을 여전히 의료유사업자라고 하고 침구적골시술을 의료유사행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사구사적골사의 의료유사업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1973년에 개정된 의료법이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종전의 의료법이 1962년 3월 20일 제정공포된 이래 10여 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 여건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편중, 응급환자의 진료 거부, 의료 밀수의 부적정 등 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국민 의료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고 나아가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통화적인 전진대열에서 국민을 위한 진취적인 자세를 확립하도록 의료에 관한 제도적인 모순을 시정하고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의료법의 전면 개정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마사란 시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고 안마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그 전문 분야에 따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 작업치료사의 사종으로 분류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2020년 4월 개정해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추가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대한 명칭 사용 독점권을 규정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명칭 사용 독점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란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진료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에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약사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수여를 포함하여 판매와 그 밖의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다. 한약이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합니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이란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약사와 한약사에 대하여도 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면 약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한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명칭 사용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